자, 이번 시간은 함수 두 번째 단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로는 231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 자, 여기서는 몇 가지 좀 특이한 함수들을 살펴볼 텐데 그놈들의 성질, 정의부터 해가지고 성질들을 이용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1대1 대응이라는 놈의 그치? 성질과 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푸는 것들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살펴볼 함수가 뭐냐면 그치? 첫 번째로 1대1 함수가 나옵니다. 1대1 함수. 자, 벌써 이름부터 이제 느낌이 슬슬 오죠?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그치? 자,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부터 보면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라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즉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치? x가 서로 다르면 그에 대응되는 y 값도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치? x와 y가 x가 y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게 함수였잖아. 근데 그때 x의 짝이 되는 y가 한 번씩만 대응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1, 2, 3 있고요. y는 그래서 1, 2, 3, 4가 있겠지. 그럼 자, 이제 이놈 사이에 대응관계를 만들 텐데, 자, 1이 예를 들어서 1로 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함수에서는 2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2는 1로 가든 아니면 3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니? 2가 그치 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오직 하나의 짝만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 그 2가 1로 가든 2로 가든 3로 가든 4로 가든 상관없는 게 함수였어요. 근데 자, 1대1 함수는 그 함수 중에서 특별히 어떤 거? 그치 x가 서로 다르면 y 값도 서로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2는 절대로 1로 갈 수 없기 때문에 2가 갈 수 있는 거는 1을 제외하고 다른 데로밖에 못 가는 함수야. 예를 들어 3을 갖다 치면 그럼 나머지 x의 원소, 정의 원소 3은 그치 앞에 1과 2가 가 있는 1, 3로는 대응될 수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3은 아무도 짝이 없는 2나 4로만 대응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 함수 중에서 특별히 1대1 함수라 그럽니다. 그치? 아, x 하나랑 y 하나랑 하나씩 짝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자, 정의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정의가 뭐라고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는 거야. 자, 당연히 네가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되면 아, 너는 1대1 함수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네가 1대1 함수의 정의면 당연히 뭐야? 너의 대우도 똑같은 뜻이겠지. 그럼 무슨 말이야? 대우가 fx1과 만약에 fx2가 같다면 부정했지? 그러면 x1과 x2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너도 뭐야? 결국은 1대1 함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대우의 표현으로 줄 수도 있으니 두 개가 결국 1대1 함수를 뜻한다는 거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자, 1대1 함수면 그럼 만약에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본다면 1대1 함수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흔히 하는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포물선이 있을 때 그치? 너는 어때?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x1의 값을 가질 때 그때 y 값이 이만큼 나오지? 그럼 절대로 다른 x에서는 이런 y 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그래프에 보다시피 분명히 또 다른 x에서도 똑같은 y 값이 나오지. 그지? 분명히 정의가 x1과 x2가 같지 않는데 y 값이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같은 게 나와 버렸어요. 그지? 그럼 이건 1대1 함수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럼 이 그래프가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지.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중간에 함수 값이 같아지는 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아, 1대 함수 그래프 모양은 어떤 형태 되겠다? 한번 내려가면 다시 절대로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x가 계속 다른 게 들어갈 때마다 y 값도 계속 어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같은 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어떻게 계속 어떻게 올라가도 상관없겠지. 계속 올라가도 상관없겠지. x가 서로 다른 게 들어가면 그때 y 값도 계속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지? 따라서 자, 요렇게 계속 내려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감소함수라 그래요. 주어진 정역에서 계속 감소하는 걸 감소함수라고. 자, 주어진 정역에서 계속 올라가는 함수를 뭐라 그래? 증가함수라 그래요.
따라서 1대1 함수는 감소함수이거나 증가함수여야 됩니다. 주어진 정의역에서 계속 감소하는 함수이거나 계속 증가하는 함수여야지만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즉 1대1 함수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자,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고? 자, 우리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어떠냐? 어떻게 했냐? 세로로 선을 그었지. 지난 시간에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계속 교점이 하나씩만 나오면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대응되는 함수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자, 당연히 니들도 어때? 세로로 선을 그으면 계속 교점이 하나씩 나오지. 그래, 다 함수야, 함수는. 근데 자, 1대1 함수 아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야? 가로선을 긋습니다. 자, 왼쪽 요처럼 가로선을 띠 그었더니 어때요?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그 말은 x가 서로 다른데 y 값이 똑같은 게 나온다는 뜻이니까 바로 1대1 함수가 아니면 되는 거야. 근데 방금 봤던 요런 감소함수는 그치, 가로선을 쭉쭉 내려봐도 교점은 계속 몇 개씩만 나와?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만 그려지지. 1대1 함수가 맞는 거고요. 증가함수도 x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치? 가로선을 계속 올려가면서 변화시켜봐도 교점은 계속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 따라서 너는 무슨 함수야? 둘 다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1대1 함수의 정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떼야 된다? 계속 감소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띄어야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런 비슷한데 또 다른 게 하나 나와 있어요. 1대1 대응이라고. 자, 이런 비슷하죠? 자, 비슷하니까 관련 있겠지? 그래, 맞아요. 1대1 함수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놈을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1대1 함수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은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그랬고요. 자, 1대1 대응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아요. 이거 뭐야? 1대1 함수네. 그래,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치역과 함수값의 집합인 치역과 집합화인 공역의 같은 함수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 그런다?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즉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놈을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던 여기 왜 있지? 여기 봤던 요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지. 왜요? 공역은 1, 2, 3, 4인데 실제 함수값이 대응되는 치역은 누가 되니? 1, 2, 3이 치역이잖아.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어때요? 다르잖아. 그래서 너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라고요. 그럼 1대1 대응은 뭔데요? x가 1, 2, 3이고요. y가 그래서 a, b, c 이렇게 되면 그치, 니들이 1이 A로 가고요, 2가 C로 가고요, 3이 B로 가면 하나씩 대응되었으니까 너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게다가 치역과 공역이 어때요? 둘 다 A, B, C로 똑같지. 이런 게 우리가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자, 1대1 대응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 뭐야? 그치,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정역의 공역 원소 개수 nx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어떻다? 같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성립하겠지. 하나씩 짝이 되려면. 그치? 이런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특별한 거라고 했잖아.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럼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반대로 1대1 함수라 해서 무조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되겠지? 그러면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또 어떻게 하는데? 그렇지. 1대1 함수처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고요. 이때 치역과 공역이 똑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어떤 함수가 있냐면 어디다 써볼까? 지워야겠네. 정리했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함수가 더 남았는데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항등함수. 세 번째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냐?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야. 그치? 예를 들면 x가 1, 2, 3이 있고요. y가 1, 2, 3이 있으면 1이 어디로 대응되고요? 1로. 2가
이동되고요. 3으로 대응되는 함수. 즉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 그래. 항등함수. 그럼 항등함수 식은 어떻게 나오냐? 아, fx가 x가 들어가면 어디로 대응된다? x로 대응된다. 즉 y는 x. 요 놈들이 항등함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항등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실수전체라면 y는 x 그래프니까 어떻게 되네? 요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항등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됐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게 무슨 함수냐?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니? 쉽게 말하면 y는 c꼴, fx는 c꼴의 함수입니다. 즉 x가 1, 2, 3이고요. y가 1, 2, 3인데 상수함수는 뭐니? x가 뭐든지 간에 다 하나로만 가는 거야. 다 모조리 2로 이렇게 다 모이면 y는 무조건 2가 되는 상수함수가 된다고요. 그지? 그래서 y는 상수꼴이라서 상수함수 이름 붙이고요. 자, 상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했어요? y는 꼴의 그래프는 x축에 평행한 2가 되겠지. 그치? c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상수함수와 항등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즉, 항등함수는 예를 들어서 f5는 얼마냐 물어보면 얼마면 돼? 5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치? fa가 3이래요. 근데 f가 항등함수래. 그럼 무슨 말이야? 아, a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 항등함수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항등함수는 기호로 이렇게 i라고 씁니다. 대문자 항등함수의 기호입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 상수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f3이 5래. 그럼 말 안 해도 f1도 얼마야? 5란 얘기야. f7도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지. 오케이? 하나의 함수값 말면 나머지 함수값도 저절로 알 수 있는 게 상수함수의 특징이에요. 그치? 자, 이런 함수들의 성질을 위해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특정한 함수의 함수값들을 구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이 함수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살짝 넘어갈까요? 어이씨, 왜 넘어가? 자, 어디야? 여기 아니구나. 문제 필수예제 볼게요. 자, 필수예제 7번 보시면 1, 4 중에서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인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르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야. 자, 1대1 함수는 그래프를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계속 하나야 된다. 또는 계속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자, 1대1 함수가 어디 있어요? 그치,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니은이 되겠지. 또 이것도 계속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비업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치?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럼 1대1 대응은 앞에서 고른 니은, 디귿, 비업 1대1 함수 중에서 어떤 걸 찾으라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정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그랬지?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봐봐요. 자, 치역이 뭐야?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 어디서부터? 그치, 저기 오면 무한대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니? 저기 향해 무한대가 다 나오지. 즉 모든 실수가 다 y값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치역도 실수 전체예요.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 됩니다.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분명히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디귿 그래프를 보니, 추이를 보니 어때? 요거 밑으로는 계속 그래프가 내려가는데 요쪽으로는 어때? 왼쪽으로는 그치, 계속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야. 조금 약간 민감하긴 한데, 자, 출제자 의도는 이게 뭐 점근선을 갖는 그래프라고 그린 것 같아. 따라서 네가 어느 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요 위쪽은 지금 치역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실수 전체가 안 된다고요. 그치? 따라서 디귿은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디야 남은 게? 비업이지. 자, 비업도 봐봐.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지?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지? 결국 뭐야? 치역이 실수 전체로 나오니까 너도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은 니은과 비업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냐? 항상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라고 그랬고요.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y는 x가 된다 그랬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y는 x. 어디 있니? 그렇지, 니은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고 그래프를 그리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아, 저기 니은이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프를 보고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는 눈에 금방 띄어요. 다만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셔가지고요.
특히 1대1 대응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자 봐. 1대1 대응가 정의가 뭐라 그랬어, 정의가? 그치. 일단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되니?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잖아. 그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놈을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하는 거지. 그럼 자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뭐라 해서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였어. 자 그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x 정역이 어떻게 됐어? a부터 2까지야. 그럼 y는 공역은 마이너스 5부터 3까지인데 자 xsy로의 함수 자 2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습니다. 2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a하고 b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지. 기울기가 얼마야? 2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겠지. 자, 는 당연히 뭐야? 계속 증가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뭐하냐? 1대1 함수는 만족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 만족하면 돼? 그치?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 편의상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정역이 어떻게 돼 있니? x축, y축 그릴 필요 없어요? 정역이 어디냐? 여기 a라는 정역이 어디냐? 요렇게 a라는 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지? a.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 다음에 2까지가 정역이지? 2. a고 뭐야 씨 왜이래 a고 2야. 여기가 a고 여기가 2야. 자, 요 사이에서 x 값이 정해진다고요. 그때 또 누구야? 공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 5부터 3까지지. 마 3까지지. 3까지는 그럼 여기가 마 5라고 치자. 그럼 여기 어디라? 3이라고 하자. 됐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이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누구의 그래프를? fx 그래프를 내가 임의로 한번 그려볼게. 자, 만약에 이때 fx가 요 정역과 공역의 범위 사이를 요렇게 지난다고 생각해볼게. 요렇게. 자, 그러면 니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요 부분 어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그렇지. x값은 있지만 그때 y값이 공역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으로 가고 마이너스 3보다 큰 값으로 가잖아. 그럼 너는 사실 함수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정역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짝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원소랑 여기 있는 요 원소는 짝이 없어요. 공역의 범위 안에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함수가 아니라고요. 맞지? 그치? 절대로 이렇게 그렸으면 절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그러면 오케이. 이거 얼마야? 3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니? 요렇게 그려졌는 얘기야.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 안에서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지?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왜? 그러면 모든 x의 원소에 따라서 그때 y값이 공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함수긴 함수야. 이렇게 그려주면. 근데 우리가 찾는 1대1 대응은 아니지. 왜?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어떠냐? 우리의 치역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치역은 y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치역이 되는 거라고요. 그지? 실제 공역은 어딘데? 마이너스 5에서 3까지가 돼야 되는데 치역은 여기서밖에 이만큼밖에 안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절대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그럼 결론 나왔네. 네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지? 너 노란색 직선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요? 그렇지. 요렇게 두 점을 어떻게 꽉 맞게 지나야 되는 거야. 꽉 맞게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모든 x가 다 함수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의 치역이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나오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함수가 될 거라고요. 그치?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fx는 2x 플러스 b는 어디를 지나야 된다? 여기 있는 요점 a,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고요. 또 어디를 지나야 된다?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점 어디야? 마이너스 5, 3도 지나야 되는 거겠지.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래. 요점 어디야? 2, 3도 지나야겠지. 그치? 그럼 뭘 먼저 대입해? 2, 3을 먼저 대입하면 3은
4 플러스 b예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이제 a,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는 2a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해서 a, b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1차 함수가 어떤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의 범위와 공역의 범위를 다 점수로 나타내면 뭐가 만들어지고요. 하나의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안에 어떻게 지나가야 된다? 꽉 차게 지나가야 된다. 꽉 차게. 즉 한쪽 꼭지점과 대각선 쪽의 꼭지점을 지나도록. 그치?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지나도 상관없긴 해. 어떻게? 요렇게 지나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여기와 여길 지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니? 기울기가 지금 2로 양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 함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노란색처럼 그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되겠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2차 함수 있지? 이제 2차 함수는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 없냐? 2차 함수는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 없을까? 아니야. 2차 함수도 정의역에 따라서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진에 따라서 정의역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1대1 대응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포물선 모양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어떻게 해주시면 정의역을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잘라주시면은 요 구간에서는 2차 함수도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따라서 1대1 함수가 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치역과 공역 같은 1대1 대응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역시 마찬가지 앞에 문제처럼 정의역과 공역이 표시가 된다면 여기 안에 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치? 2차 함수도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야. 어디와? a, 마이너스 5와 그 다음에 2, 3을 지나도록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꼭 이게 1차 함수 직선만 나오라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야. 2차 함수도 정의역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고요. 여전히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지? 자, 넘어가셔 볼게요. 어디? 여전히 또 같은 종의 문제입니다. 필수예제 9번. 역시 1대1 대응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번에 보세요. 네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어요. 정의역이 따로 없어요. 근데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근데 함수가 어떻게 줘줬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지.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어떻게 된다?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지니까 나눠서 푼다 그랬지. 자,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잖아. 그럼 절대값 안이 0이 되려면 x1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어떻게 나오겠니? 네가 ax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절대값이 그대로 양수니까 이렇게 풀어지겠지. 너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a 플러스 1x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 만약에 x가 1보다 작으면 저기 절대값 안이 어떻게 되니? 음수가 되지? 그럼 어떻게 풀어지니?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풀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정리하면 a 마이너스 1x는 아니 는이 아니야 1 마이너스 1x 플러스 3이 되겠지. 됐지? 자,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아, 결국 이 fx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개의 함수식이 나오는구나. 자, 그럼 무슨 말이야?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근데 네가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봐봐. 가운데 누가 있어요? 1이라는 x값이 있어요. x1을 두고요. 자, 왼쪽에도 직선, 오른쪽에도 직선인데 만약에 왼쪽의 직선이 어떻게 요렇게 감소하면은 오른쪽 직선이 이렇게 증가해버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왼쪽이 감소하고 있으면 오른쪽도 어떻게 된다? 이거씨. 오른쪽도 결국은 뭐 해야 된다? 감소를 해야지 1대1 함수가 일단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뭐가 같아야 되니? 그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둘 다 증가하면 증가하고 둘 다 감소하면 감소해야 된다고요. 그럼 첫 번째 우리 따져야 될 건 뭐다? 저기는 a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랑 여기는 a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야 돼. 자, 부호가 같다는 건 식을 어떻게 나타내니? 곱한 게 양수다라고 나타내지.
그지? 그럼 이런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니까 아 풀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라는 게 나올 거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양쪽에서 기울기만 같으면 될까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왼쪽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대. 오른쪽에서도 증가한대. 근데 오른쪽에서 증가한 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대. 그러면 봐봐. 자, 1대1 함수는 맞아. 그지?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만족하냐 이거야. 아니잖아. 왜? 분명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특히나 공역은 별말 없으면 뭐야? 실수 전체라고 그랬지?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요 위로는 나오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 아래는 함수값이 나오지. 근데 요만큼은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지. 이만큼은 치역에서 빠진다고요. 그러면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 얘기야? 아, 요렇게 끊어서 그리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된다? 왼쪽도 어떻게 그려야 된다? 그렇지. 오른쪽도 왼쪽과 이어지게끔 요렇게 그려져야지만 아, 치역에서 구멍이 안 생겨서 결국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겠구나.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지려면 1에서의 둘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게 나와야 된다고요. 1에서 둘이 만나야 되니까 x1을 위에 식에 넣은 거랑 아래 식에 넣은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x를 위에 식에 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1 더하기 1이고요. x를 1을 아래 식에 넣으면 a 마이너스 1 더하기 3인데 결국 a 플러스 2로 자동으로 갔네. 그럼 여기는 우리가 별다르게 따지지 않아도 성립하는 거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성립하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조건도 추가를 시켜야 돼요.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양쪽, 즉 그래프가 fx가 어떤 x값을 기준으로 좌우가 다른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는 그놈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뭐야? 증가와 감소가 같아야 한다. 왼쪽이 증가하면 오른쪽도 증가하고 왼쪽이 감소하면 오른쪽도 감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그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앞에서 봤던 필수예제 8번하고 여기서 본 필수예제 9번 1대1 대응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특히 밑에 유제 8-14번도 한번 볼까요? 자, fx가 이번에 몇 개야 사실은? 3개로 나눠져 있지. 그잖아. 1하고 3 사이에는 이렇게 되고요. 1보다 작을 때 있고요. 또 3보다 클 때 있으니까 함수는 2개지만 구간을 몇 개로 나눈 거야?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요렇게 여기 x가 얼마야? 1을 할게. 그다음 여기 뭐가 있어? 요렇게 있으면 여기 x가 3인 경계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명히 1과 3 사이에서는 누굴 그려야 돼? 1과 3 사이에서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셔야겠지.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1일 때는 어딜 지나고요? 1 지나고요. 3일 때는 9를 지나니까 이렇게 이 사이에서 뭐 하고 있겠냐? 이렇게 증가하는 포물선의 일부가 되겠지. 그치? x제곱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지금 어디 딴 거야 우리가? 여기가 분명히 대칭축 0인데 1부터 3까지 잘라온 거니까 이런 증가하는 부분을 떼온 거잖아. 그치? 요 증가하는 부분을 떼온 거잖아. 그럼 요거를 저 사이에 살짝 그려 넣는다고요. 됐지? 그럼 여기가 함수값이 얼마 나왔니? 1을 넣었으니까 1의 제곱은 1이고요. 3을 넣었으니까 3의 제곱은 9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왼쪽과 오른쪽에는 뭘 그려야 돼?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전체가 1대1 대응이려면 1과 3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네? 그러면 그 왼쪽에서도 증가해야 되고요. 오른쪽에서도 증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들이 여기 있는 경계에서 만나도록 그림처럼 그리셔야 된다고요. 됐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져야 돼? 아, 저 직선의 기울기 A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네. 아, 문제에서도 A가 양수라는 조건 줬지만 굳이 안 주셔도 되는 부분이야. 그치? 두 번째는 또 뭘 만족해야 되니? 그치? 1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이 저 파란색이랑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1을 밑에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어디에 돼? 1에서 위의 함수값 1이랑 같고요. 자, AX 플러스 B에다 3을 대입한 3A 플러스 B는 저기 함수값 얼마야? 9랑 같아져야겠지. 둘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 빼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8입니다. 따라서 A는 4예요. B는 3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 따라서 A 빼기 B는 4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다? 7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셔가지고요. 필수예제 10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값들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실수 전체에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야. f는 항등함수야.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이 대응된 함수라고요. 그 다음에 gx는 뭐라 돼 있어? 무조건 마이너스 1이네. gx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네. 무슨 함수야? 마이너스 1로 대응되는 상수함수라는 뜻이야. y는 상수, fx는 상수니까. 그치? 그럼 gx는 x에 뭐가 들어가든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나왔네. g 마이너스 하면 어차피 너는 상수함수니까 뭐가 들어오든 간에 얼마야 네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f5. f는 항등함수니까 들어온 게 오면 네 함수값도 얼마야? 5가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얼마야? 5 빼기 2에서 얼마다? 3입니다. 이렇게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f는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상수함수야.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값으로 대응된다고요. 근데 봤더니 99가 3으로 간대. 그러면 fx는 무조건 얼마인가요? 상수함수니까. 뭐가 들어온지 간에 다 3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f1도 얼마고요? 3도요. f3도 3이고요. f5도 3이에요. 99도 3이에요. 원통 3만 나오네. 그러면 3이 몇 번 더해지니? 1부터 99까지 홀수. 1부터 100까지 홀수 50개, 짝수 50개. 1부터 99까지 홀수도 몇 개? 50개. 따라서 몇 개? 답은 150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간단하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발전 예제 11번 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인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친구들이 특강으로 배우고 있는 경우의 수를 하고 나면 특히 이제 2학년 또는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확률과 통계에서 그지? 중복접과 중복순열까지 다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야. 어차피 그때 가서도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니까. 자, 볼게요.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를 한번 볼게. 자,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 그려볼게. 자, x가 어떻게 되냐? 원소가 1, 2, 3, 4 4개가 있어요. y는 5, 6, 7, 8, 9 5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x에서 y로의 함수, 그냥 함수의 개수는 그럼 생각해봐. 자, 함수의 개수 살 때는 쌤 시킨 대로 이렇게 하세요.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하자? 정의역의 입장에서 니네가 정의역의 입장에 서서 누구를? 공역의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돼. 니네가 직접 정의역의 입장에서 공역에 있는 원소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세면 되는 거야. 그럼 막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는 자, x의 정의역 1의 입장에서 y의 원소 누굴 택할 수 있어? 아무거나 5개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되겠지. 5가지야. 그렇게 택하고 나면 그 각각에 대해서 2의 입장에서 보면 또 뭐야? 그냥 함수니까 5부터 9까지 5개 중에 아무거나 택할 수 있겠지. 3의 입장에서도 몇 개? 5개. 4 입장에서도 5개. 따라서 5의 몇 승? 4승입니다. 이렇게 세주시면 돼. 그럼 두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자, 역시 마찬가지야. x 입장에서 보세요. 자, 1이야. 1이 먼저 선택합니다. 그럼 1은 아무 제한 없이 5부터 9까지 5개 중에 아무거나 택하겠지. 자, 1이 하나를 택하고 나면 1이 예를 들어서 뭐 5를 택하고 나면 자, 다음 2가 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1대 함수이기 때문에 이미 5는 못 가지. 그럼 6부터 7까지 몇 가지야? 4가지 선택할 수 있을 거야. 그럼 2가 예를 들어서 7로 갔다 그러면 3은 이제 어떻게 해? 앞에 1과 2가 택한 2개를 빼고 남은 3개 중에서 택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에 4는 남은 2개 중에서 하나 택할 수밖에 없네. 5, 4, 3,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해가지고 더 이상 설명 힘들겠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x가 1, 2, 3이야. y도 1, 2, 3이야. 그럼 자, x에서 y로의 함수는 몇 개야? 1이 몇 개 택할 수 있고 3개, 2도 몇 개? 3개, 3도 몇 개? 3개. 3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은 몇 개야? 그치. 1대1 대응이니까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아무거나 3개 갈 수 있고요. 2는 1이 선택한 한 개를 빼고 2개를 갈 수 있고요. 3은 남은 하나로 갈 수밖에 없지. 오케이? 자, 앞에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공역의 개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 없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치?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x의 y로의 항등함수는 몇 개 있겠어? 항등함수는 몇 개 있겠어? 항등함수 뭔데?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잖아. 이렇게 몇 개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세 개라는 친구 있어요. 요 세 개의 화살표가 모여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 몇 개? 한 개예요. 각자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는 한 군데로 다 몰려가는 거지. 1, 2, 3이 y에 있는 1, 2, 3 중에 하나로 다 몰려가는 거야. 그럼 어디야? 정의의 원수가 모두 1로 가는 경우, 모두 2로 가는 경우, 모두 3로 가는 경우 몇 가지가 있어? 3개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의역 입장에서 공격의 원소의 개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조건이 붙어 있어도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는 충분히 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는 13579고요. y는 2468, 10, 12, 14예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되어 있니? 5는 8로 간다 그랬어요. 5는 8로. 그럼 봐. 5가 이렇게 8로 짝이 지어져 있으면, 그치? 두 번째, 나 조건 보세요. 나 조건 뭐야? 1대1 함수지? x1, 아니, 1대1 아니고 이게 뭐야? 정확하게 말하면 증가함수라는 뜻이에요. 1대1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한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 중에서 x가 클 때, x1보다 x2가 크면은 fx1보다 fx2가 크다. 이게 무슨 뜻이야? x 값이 커질수록 그에 대응되는 y 값도 어떻게 된다? 계속 커진다. 함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너는 감소함수라는 뜻이겠네요. 이런 거야. 오케이? 이게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가 뭐였냐? 1대1 함수의 정의였다면 그래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하다? 크다 작다로 표현이 되면은 그 중에서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럼 증가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큰 놈이 크란 얘기야. 그러면 봐봐. 5가 지금 8로가 있으니까 5보다 작은 x값인 1하고 3은 8보다 작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2, 4, 6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니들은. 그지? 그 다음 반대로 5보다 큰 7, 9라는 x값은 어디로 8보다 큰 10, 12, 14로 대응될 수밖에 없지.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럼 자, 함수 계수 해볼게. 자, 5는 8로 고정되어 있고요. 1, 3, 2, 2, 4, 6으로 대응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그지? 1이 2로 가면 3이 갈 수 있는 건 뭐야? 3은 2보다 큰 4나 6으로 갈 수 있겠지. 총 몇 가지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x에 있는 1이 y의 4로 갈 수도 있지. 그러면 3은 남은 6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총 몇 가지야? 세 가지예요. 1, 3 두 개의 숫자가 2, 4, 6으로 대응되는 가지수는 세 가지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7, 9도 10, 12, 14 세 개로 대응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라고요. 그러면 자, 1, 3, 2, 2, 4, 6에 대응되는 가지수가 세 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7, 9가 10, 12, 14에 대응되는 것도 세 가지면 전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9가지지. 함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9개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이게 좀 더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함수의 두 번째 장 여러 가지 함수를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치?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네 가지 함수의 정의와 성질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그 중에 특히 1대1 대응과 관련된 문제 있었지.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을 때 1대1 대응 문제. 그 다음에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을 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따지는 문제.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